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어떻게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아니면 갈 예정이신지, 또 반면에 시간이 없어서 또 여의치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아주 가까운 계곡이라도 개울이라도 가셔서 발 담그고 그 다음에 식사 한 끼 정도는 하고 오시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행복, 화목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다녀오세요. 자, 벌써 7월이 가고 8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느 띠가 좋은 운으로 흐르는지, 또 어느 띠가 나쁜 운으로 흐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먼저 이번 한 주에 좋은 띠들이 뱀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닭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소띠가 되겠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생들이 이번 한 주는 좋은 운으로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 한 주에 이 좋은 사람들 중에 뱀띠, 닭띠, 소띠 중에 이제 어느 요일이 좋냐 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때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좋은 것은 토요일 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띠들은 토요일 날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실천하시면 좋은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득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은 또 어떤 방향일까요? 방향은 동남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남 방향. 그래서 동남 방향 쪽에서 어떠한 일을 보시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안 좋은 띠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띠들을 보면은, 안 좋은 띠는 돼지띠가 되고, 그 다음에 토끼띠가 되고, 양띠가 되겠습니다. 이 돼지, 토끼, 양띠생이 이번 한 주는 안 좋은 운으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안 좋은 날은 요일 중에 언제냐, 이렇게 보면 월요일 날, 즉 5일 날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9일 날이
특히 더 안 좋다. 그런데 월요일, 금요일 중에서 월요일 날이 특히 안 좋다. 이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양띠 생들한테는. 이해되셨죠? 그날은 피하고 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한 주가 안 좋은 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토끼, 양띠 생들은 이번 한 주를 쉬어가는 한 주. 또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더 이제 자신을 위해서 휴식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런 한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유롭게 천천히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을 찝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몇 사람을 찝어서 먼저 정사생, 을사생을 해볼까? 을사생. 을사생이면은 몇 년생이죠? 65년. 그죠? 그러면 55세가 되나요? 네, 그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견적인 부분에서 좋겠다. 왜? 이 사유축생이 이번 한 주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친구들하고의 단체 행동을 한다든지 단체적인 일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보면 가족들끼리의 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하고 친구들하고의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 득되는 일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럼 을사생 같은 경우에 이번 한 주에 특히 좋은 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화요일 날이 특히 좋다. 그럼 을사생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득하려 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을사생은 화요일 날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방향적으로다가 설명을 하게 되면 서북 방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보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을묘생을 한번 볼까요? 을묘? 을묘. 을묘 같은 경우에 75년생. 그러면 45세. 45세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관적인 부분이 이제 해당을 하거든요. 근데 해묘미생이 안 좋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관적인 부분이니까 직장에서의 어떤 고달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식으로 인한 어떠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형적인 부분에서 관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특히 안 좋은 게 언제가 될까요? 월요일 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 날이 안 좋다. 근데 특히 더 월요일 날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고 만약에 이분이 방향적으로는 어떨까요? 방향적으로는. 그죠? 방향적으로는. 그러면 동쪽이 되겠죠. 정동쪽이 이쪽 부분에서 불리함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무신생을 한번 볼까요? 무신. 68년 52세 맞죠? 특상적인 부분에서의 이제 일들이 있는데 그냥 평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뭐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준은 평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활동하는 부분에서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다. 그러나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방향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남서 방향, 그렇죠? 남서 방향 쪽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사람만 더 볼까요? 그러면 병인생을 한번 볼까요? 병인생 같은 경우에 86년생, 그러면 34살. 그렇죠? 34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재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가 재적인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재라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남자한테는 이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자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근데 어때요? 인호술생도 이번 주에 아주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해묘미생이 아주 나쁜 거고, 하지만 그렇다고 좋은 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이하지만 평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재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재적인 부분에서 이번 한 주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물론 날짜별로다가 요일별로다가 다 이렇게 하나씩 해석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시간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한 주의 맥이 뭘까요? 이번 한 주의 맥이, 이번 한 주에 간에 이제 큰 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비밀사, 어떠한 뭐 애정사 부분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서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큰 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뭐 공부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이제 육친상으로 보면 그 윗사람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 이런 것이 이번 한 주의 큰 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좀 답답하고 또 뭐 고달플 수도 있고,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일들이 좀 정체되고 지연되고 막히고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한 주다. 이번 한 주가 한 주의 맥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나 풀리겠는가? 그런 답답함, 이런 부분들, 뭐 애정사 부분에서 만약에 어떠한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그 사람하고의 어떠한 일을 좀 해결을 하려면 언제가 되겠냐, 언제쯤 되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 한 주의 맥이 그렇다라면 그것은 언제냐면 9월달, 수월달이 돼야지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월달. 또 이제 날짜별로 잠깐 풀리고 하는 것은 인날이라든지, 즉 또 오날이라든지 또는 술날이라든지 이런 날 풀릴 것이다.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짚었을 때는 금방 얘기했지만 어떤 애정사, 비밀사, 그 다음에 매매 계약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공부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이 큰 맥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잘 해결이 되려면 수월달이 돼야 될 것이고, 또 날짜별로다가 잠깐씩 들여다 보면은 인날이나 오날이나 술날이나 요런 날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참 어렵죠? 근데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좀 경청을 잘 하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지혜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분명히 또 이해가 될 거고요. 또한 한 가지, 제가 지금 많은 이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볼게요. 띠별로도 그런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연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귐을 잘 갖는다면 분명하게 각자 개개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먼저 이제 사유축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띠들이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띠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범띠,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이 뱀띠, 닭띠, 소띠 생들 같은 경우에는 범띠라든지 말띠라든지 개띠가 도움이 된다. 항상 내가 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협조자다. 이 사람들이. 협조자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임금이 있다면 내시가 옛날에는 다 해줬잖아요. 그죠? 또 시녀들이 다 해줬잖아요. 바로 요 범띠, 말띠, 개띠생이 이 사유축생들한텐, 뱀띠, 닭띠, 소띠생들한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협조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해되셨나요? 아주 쉽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이런 사람들을 잘 사귀어 보세요. 그러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요 사유축생, 요 뱀띠, 닭띠, 소띠 생들끼리는 합이에요. 원래 삼합이라는 건데 사회의 합이다. 이렇게 보는데 티각태각도 잘해요. 하지만
그 티격태격 한다고 해서 뭐 등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죠? 생활 기반도 같고, 또 방향도 같다라는 거죠. 목표 의식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잘 어울리면 좋다. 이 사람들끼리 무언가를 하면 크게 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축생들한테 안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생들이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비협조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유축생들한테는 크게 좀 불편함이 따르는 사람들이다. 근데 왜 이렇게 있잖아요. 내 가족 중에서도 이런 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은 항상 나를 헐뜯고 비판하고 내 말에 부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반대를 한다든지 안 된다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정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다, 나한테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신자진생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사실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유축생들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불편한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 원숭이띠라든지 쥐띠라든지 용띠생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상띠들이에요. 띠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받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형 누나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유축생들이 신자진생들한테는 조금 잘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분들도 아무튼 굉장히 좀 피곤함을 주는 사람들은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요 사유축생만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띠를 가지고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는 날이잖아요. 그죠? 많이 이동을 하고 그러는 날인데, 안 맥히게 좀 수월하게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을 잡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디 이동을 하겠다, 근데 많이 막힌다, 그랬을 때를 이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동북쪽이나 북동쪽이죠. 북동쪽이나 그 다음에 정서 방향, 이쪽 방향은 막힌다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북 방향,
서북 방향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동쪽으로 가든지 정동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서 방향으로 가든지 요거에 이제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많이 막히는 것 같다, 막힌다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는 서북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동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남서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수월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한 주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좋은 인연 띠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짜로 머리에 잘 넣어 두셨다가 잘 활용을 하세요. 이것이 뭐 요번 주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평생 띠 인연을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항상 본인들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엮여 살면 편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해묘미생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다니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가지 마세요. 가시지 말고 가까운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힐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너무 다니시지 말고 이번 한 주는 아무튼 해묘미생들은 좀 조심하고 주의하는 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 사유축생들, 즉 뱀띠, 닭띠, 소띠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에 좋은 것을 잘 찾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서도 득을 하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